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을 기해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지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모셨습니다. 관련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개무량하시죠? 그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요. 네, 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냥 정치가로서 편안한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산 넘고 강 건너고 계곡 떨어지는 모습을 옆에서 다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죠. 네, 그래요. 혹시 어제 그 대선 이후 내지 당선 확실 이후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는 좀 대화 나눠보셨어요? 얘기를 안 하는 게 도리죠. 그래서 그래요? 편안히 쉬게 하는 게 도리지. 당선되면서 바로 또 일하는 게 도리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어떤 쉴 틈도 없이 이제 바로 또 이제 임기가 개시가 돼서 그러게 말이에요. 현안이 워낙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대선 득표율 49.4%를 기록을 했는데 맞아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이제 50%를 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합되었다는 의미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결선 투표가 마무리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못 미쳤어요. 아슬아슬하게 좀 네, 아깝게 49.45%인가 하는 걸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 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국민들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헌정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명확히 주셨으면서 또 한편에서 대통합해라. 그렇죠. 라고 하는 사인을 명확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 차이만큼이 또 정확히 이준석 후보예요. 네, 8.3. 8.3%. 그래서 청년, 어르신 이런 연령별도 끌어안아야 된다는 사인을 심하게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어저께 이제 각 방송사에 나온 거 보면 세로로 딱 쪼개진 지도들이 많이 보여줬잖아요. 동서가 나눴죠.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지역별로도 참 깊은 이렇게 그렇죠.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새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겠구나.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라는 가족인데 일종의 가족이 뭐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그건 볼상산업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순탄한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아무튼 그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의 키워드를 그 축약을 하면 회복, 성장, 행복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한 이유가 뭘까요? 이 키워드를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약들이 굉장히 37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이것들이 이제 세 개의 주제로 편별 구성을 한 이유는 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님의 그동안의 선거 유세 과정에 말씀에서도 좀 나오셨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로부터의 일탈이 꽤 많아 보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역사 인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급기야 이번에 이제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상으로부터 이탈한 것만큼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 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주식 가격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국민들의 부채 가계 부채도 그렇고 예. 최근들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 하루속히 이것으로부터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의미가 조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내용을 배치를 했었고 회복이란 게 일탈로부터의 회복 다시. 예. 성장은요? 성장은 이제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관련이 있는데요. 앞에 한 얘기와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제 민생 경제 부분이 있는데 민생 경제 부분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이건 안 좋은 정도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전에 퇴근하고 한잔하고 저녁 먹고 하던 곳을 가보십시오. 9시면 다 문 닫습니다. 예, 맞아요. 문 닫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9시는 손님은 없는데 종업원 월급 나가거든요. 그냥 문 닫습니다. 전부 다 안 됩니다. 장사가. 뭐 상권 A급부터 C급지까지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중요한 그 위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예. 중소기업의 딱 절반은 대기업에 묶여져 있고요. 그렇죠. 딱 절반은 혼자 다니는, 그렇죠. 혼자 사는 예, 중소기업들이에요. 예. 혼자 사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좀 나아요. 거기에 연결돼 있는 1차, 2차 그런 벤더들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안 좋으면 거기까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수출을 비롯해서 산업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민생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있는 수출 대기업까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 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어요. 한꺼번에 안 좋았던 예가. 네. 이거 진짜 뭐 통으로 안 좋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지 될지 모를 정도로 해서 이제 성장을 굉장히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 들어서서는 저는 헌법 10조가 참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 1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의 민주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 10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국가를 만들었느냐. 네.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타고난 인권이 있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 내 일을 최대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헌법 10조예요. 그렇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1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복 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 10조를 기본권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네. 11조부터 37조까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이제 그렇죠.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지금보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기본권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의 이유죠,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1조만 우리가 정치의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1조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을 얘기를 해서 일탈로부터의 회복,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너져 있는 경제로부터의 성장 그리고 또 헌법 10조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강조 이런 것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인수위가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인수위의 기능이 뭐냐면 국정 과제를 쫙 추려가지고 이제 우선순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였네 그때 이거를 맞아요. 통해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으로 지금 이걸 정리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인수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 인수위원회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통령 당선자를 지원해서 무엇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컨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검증을 하고 인선 그렇죠. 검증을 하나 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그렇죠. 국정 과제를 정리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주요 임무인데 일단 출범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급한 대로 사람이 나갔잖아요. 개문 발차죠, 뭐 한마디로. 개문도 없고 뚜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밑바닥만 있는 상태에서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인사 검증은 이제 처음에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잘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규모로 출발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따라가는 상태니까 네. 다소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이거는 2달을 꼬박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해도 부족한 건데 지금 뭐 잔치하면서 떡 만들야 막 이런 꼴이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소란스러울 수 있고 다소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어요.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 시작할 예, 때도 맞아요, 해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란스러우면서 하는 개문발차도 해보면 또 손에 좀 익숙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좀 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는 좀 더 잘하지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이제 성남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다. 뭐 이거는 네. 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비상대응 경제 TF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네.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직 이거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진 건 없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지금 난국에 처해 있거든요. 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0.2%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연속으로 0.1%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예. 4분기 연속은 지난 우리가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도 푹 마이너스했다가 퐁 튀어올랐거든요. 예. 회복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경제인데 쉽게 V자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질질질질 미끌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는 당연 이제 고통은 민생 우리 그 시민들이 받고 서민들 중산층이 받고 있는 게 이제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그럼 빨리 끝나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상경제 TF 예. 그러니까 비상경제 대응한 TF 이렇게 돼갈 때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마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에 설치가 되는 TF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통령께서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명령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예, 문제가 예, 아마 예. 첫 번째 지시사항이라고 일 예. 거라고 1호 지시. 지시사항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는 원칙은 당연하고.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관 협동. 아, 민관 협동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 정부가 우리 경제가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라 생각하고요.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지 하는 거는 뭐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예. 내각에 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민관협동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만들어질 국정기획위원회 거기에다 만들지 이거는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네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러면 일단 지금 ETF를 꾸려서 이제 뭐 진단하고 이제 정책 수립하고 가는데 네. 이제 당장 일단 어떤 뭐 시장이나 어떤 그 경제 부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1순위는 추경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야당을 했잖아요. 예. 야당 할 때의 좋은 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 그렇죠. 목소리는 크게 낼 수 있죠. 네, 나쁜 점 자료가 없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도 이제 좀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이번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지난번 추경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13조인가 한번 했잖아요. 예, 당에서 35조 주장을 했었어요. 예. 민생하고 경제 성장 문제를 아울러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35조를 얘기했었는데 14조 정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대략 15조로 치면 한 20조 정도 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추경을 하면. 20조. 이게. 네, 20조 정도가 기준이 될 텐데 들어가서 자세히 소득 불평등은 어떤지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대기업이 뭐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요. 그 사람들은
어떤지 또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지역화폐도 포함이 됩니까? 주경에? 민생 쪽으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김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뭐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어요. 팡 하고 좋아져요. 진짜로요. 근데 진통제 맞고 나면 고통은 없어지는데 그 끊고 나면 다시 고통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오는데 정도는 덜해요.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화폐. 민생. 지역화폐.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지금 뭐 딱히 지역화폐로 계산한 건 아닌데요. 네.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쓰게 할 것인가 예.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이 시간이 제한되는데 여쭤볼 게 많아갖고. 예, 지금 또 빨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급한 게 네. 내년 예산안 짜야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보통 18월 말까지 짜가지고 국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9월 맞습니다. 국회 개원은 바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물리적 시간도 너무 촉박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개문 발차가 아니라 개문 초고속 과속을 해야 돼. 개문 질주가 되는 거군요. 맞아. 예. 아, 역시 저 표현이 좋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속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럼 일단 가장 역점을 내년 예산안 부분은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뭐 일단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청와대에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좀 조정을 해서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맨 먼저 그러니까 새로운 공약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먼저 시각으로 짜는 돈만 가지고는 해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컨대 저희 같으면 이제 R&D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R&D 예산이 전 정부에서는 다소간에 소홀했던 면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정부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이러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민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성장과 관련된 기반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내각을 구성을 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정부 조직 개편이잖아요. 맞아요. 정부 조직법 개정안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아, 그거 벌써 마련하고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선거 치를 때는 정말 세수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 개정할 틈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전체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다 네. 하는 것들은 그동안 야당 생활을 통해서 국민들 지적을 통해서 지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검찰은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네. 이제 기소권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아마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기소청, 공소청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들. 네. 근데 솜씨 있게 해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정말 네. 해서 좋아지는 걸 해야지 해서 좋아지지 않는 걸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그동안의 당과 시민사회와 이제 컨센서스는 기재부의 권한이 좀 크다라고 예산 기능 분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산 기획 기능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두는 문제하고 총리실에 두는 문제 두 가지 문제. 이 문제도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빅데이터 시대의 공공 빅데이터가 정부 자료예요. 네, 그렇죠. 이거 정부 자료를 뭐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하이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지금 그 통계청이 있는데 통계청을 조금 더 지금 기재부 밑에 있어요. 예. 예,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독립시켜서 자기 역할을 해낼지. 그럼 또 격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요? 혹시 네. 통상 부문도 따로 떼서 뭐 강화한다도 혹시 이런 구상을 갖고 예, 계신가요? 그것도 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새 시대 그 세계적인 진보 의제 중에 하나가 기후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에너지는 산업부에 가 있고 기후는 환경부에 있는데 네네네. 이것들을 여하이 분리해서 성공적으로 정부 기능을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후 에너지부로 그냥 선택과 집중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또 굉장히 많은 게 섞여 있어요. 숲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그렇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정들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원칙은 안 한 거보다 한 게 나아지도록 해야 된다. 1번.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2번. 이런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제 의회가 처리해 주도록. 통상 얘기 나왔으니까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도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당장 이제 관세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준비는 돼 있습니까? 당연히 준비가 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이 협의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프로토콜은 아마 대충 그렇대요. 서로 덕담하는 걸로 끝난대요. 아, 일단 그 첫 통화는 네네 보통 10분 통역에 있는 10분을 양자가 네네네네네. 나눴으니까 조금인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워낙 이렇게 리바운드가 세신 분이라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만반의 준비를 아마 밤새도록 그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었네요. 오늘 해야 되실 분들이 아무튼 통상 대체 그러니까 그 이 대행 정부 때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이걸 좀 다시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국가 간에 맺은 거라서 네. 국가 간에 맺은 거를 무효로 하고 다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때가 그래요? 임시정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되 이제 우리는 사실 정확한 내용도 잘 몰라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하겠죠. 조정할 텐데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데 짧게 네. 상법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 네. 양곡법 네. 이런 것도 바로 처리합니까? 해야죠. 바로. 네, 해야죠. 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법을 거를 제일 먼저 추진하는데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은 해야죠. 그래야지 주가 당장은 아니라도 5천을 향해서 가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릴 텐데요. 그 입장이 곤란하시면 그냥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원장님. 무서운 질문. 그 지금 보도를 보니까 원장님이 초대 정책실장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부터 관련된 제안을 받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그냥 NCN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역시 순발력이 있으시네요. 근데 언론에서 NCND는 어떻게 간주되는지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네, 예스로 보통 간주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참나 이토록 다르다니.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실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선거 끝나고 나와서 처음으로 그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온 거고요. 네. 늘 그 김종배 선생님 얼굴 보면 제가 다 마음이 편안해 기분 좋아져서 네. 뭐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터뷰 모실 거에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좀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